안녕하십니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보다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다TV 뉴스의 박은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비대면 사회 활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들의 소외감은 더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류승철 기자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비대면 세상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정보 장벽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애인이 이해하기 힘든 정보들이 많아지면서 장애인은 새로운 차별에 놓여 있는데요. 비대면 시대에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발달 장애인 청년들의 자주 모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높아서 한동안 모이지 못했었는데 방역 단계가 낮아지면서 조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언제 다시 만날 수 없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얘는 복지관에 보면 여러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도 뭐 진행하는 것도 없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내년엔 되면 더 활발한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애들 뭐 모임할 때도 뭐 얘기하면서 장시간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온라인 그걸로 해갖고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는 그게 애들 보고 싶은 얼굴도 많은데 지금 못 보니까 그게 아쉽죠.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신가 봐요. 답답하죠. 실제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활 패턴에 대해 알아본 조사가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와 대한작업치료사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기간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건강과 생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585명 중 87%가 현재 발달장애인의 생활 패턴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생활 패턴이 나빠졌다라는 응답이 87%라니 정말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 및 돌봄 지원이 줄어들면서 장애인과 보호자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 단계가 높아질수록 비장애인의 사회 활동도 줄어드는데 장애인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사회와 단절되어 답답한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비대면 복지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장애인 활동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취재한 영상 함께 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비대면 복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들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임지훈 씨가 대기실에 입장했습니다. 수라. 오늘 수업은 바로 원예교시. 그런데 수업받을 이용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강사님과 준비물 그리고 컴퓨터가 전부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수업은 바로 화상 회의실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인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복지관 휴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용인분들의 서비스 공백을 줄이고자 다양한 영역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 이용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이용인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원예 수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인성씨가 미리 받아둔 준비물을 꺼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이 택배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수업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바구니를 준비했고 그 안에 초록색 플로럴 통 넣은 거 줬어요? 꽃부터 노란색 해바라기부터 하는데 하나는 좀 길게 잘라주세요. 하나는 좀 길게. 그 다음에
자, 중간 거, 그다음 짧게. 자, 요렇게 좀 크기가 나게 좀 잘라주세요. 하나는 대면 수업보다 천천히 꼼꼼하게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맞춰주세요. 강의에 맞춰 차근차근 따라해보는 인성 씨. 이렇게요, 선생님? 과연 비대면 수업이 잘 이루어질까 걱정했는데 수업이 끝나가 무렵 완성된 작품들이 하나 둘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장애우 아이들을 사실은 비대면으로 한다는 게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복지관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처음에는 용기도 주셔서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할 때는 아이들이 잘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한다는 게 어색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은 너무 잘 들어오고요. 지금은 인기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흐뭇합니다. 네. 답답한 코로나 시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만족도도 높다는데요. 재밌었고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수업을 못했지만 이 수업 앞으로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수업이 다 끝난 뒤에 또 촬영을 시작하는 복지관의 직원들.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편집도 모두 복지관 직원들의 몫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모집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모집부터 시작해서 영상 촬영, 편집, 그리고 배포까지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량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용자분들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달이 되고 이용인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을 보시면서 수업에 참여하시는 게 조금 더 저희에게 뿌듯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 하셨어요. 줌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사실은 온라인 접속하는 거, 인터넷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하셨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시고 컴퓨터 화면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하시고 조금 익숙해지시면서는 우리 또 온라인 수업 안 해요? 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곳 복지관에서는 원예 수업뿐만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다양한 수업을 영상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비대면과 대면 프로그램의 일치를 목표로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단계별 언택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키트를 활용한 실시간 평생교육 강좌 프로그램, 비대면 줌 치료, 유튜브 교육 동영상 제작 등은 다양한 방면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평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모임이 제한되는 방역 단계가 되면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요. 물론 평소에 만나서 하는 활동보단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복지관에서는 신체 단련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 장애인들과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여러 기관에서 비대면 활동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복지관의 비대면 서비스 운영 방식이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